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부산 경남 곳곳에서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 한복판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부터 학생, 가게 문을 닫고 나온 상인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24년에 계엄령 선포라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 그 사람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꼭 본인이 알고 꼭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틀 없이 시민들의 자유 발언으로 이어진 집회는 퇴진 요구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살을 내는 겨울 저녁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이어진 집회엔 시민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경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창원 광장을 메웠습니다. 그날 저는 장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6시까지 계속 실시간 방송 보고 있었거든요. 계엄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국민한테 대한 총칼을 겨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계의 총파업도 윤 대통령 퇴진 요구를 더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 계엄령 포고로 저희 교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민들의 운동에 함께 동참할 예정입니다. 파업 여파로 인한 불편에도 시민들 역시 불만보다 공감이 많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재예약을 했어야 됐어요. 밖에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에 뭐 저희도 직장을 가야 되는데 뭐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눌 전망입니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도 퇴진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다. 이는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다던 박종철 시의원도 민심에 밀려 결국 사과하는 등 여론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주의를 위협받는 부산 경남 시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어지는 탄핵 국면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 사업과 예산까지 모두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본회의 열었으면 들어가세요. 22대 국회 내내 이어진 여야의 충돌은 탄핵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산 처리를 해야 할 때지만 강대강 구도 속에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 간의 지금 협의가 단절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큰 부분이죠. 예산 증액안 심사에서 부산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맑은물 공급, 경남은 한 아세안 국가 정원과 사천과학영재학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의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액 논의는 상당 부분 의견이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충을 통한 최종 수정안이 10일까지 마련되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예산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여야 갈등이 첨예한 데다 탄핵안 표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각 상임위의 정상적인 법안 심의 기능도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대신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입법 공청회를 열자고 정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법안을 논의하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전체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행안부 등 법 통과에 필요한 국정의 공백에 차질을 빚을지가 걱정입니다. 개헌부터 탄핵안 발의까지 불투명한 전국 속에 지역 현안들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진 않을지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산림청이 기존의 재선충 방제 대책이 효과가 없다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소나무를 베어내고 일본산 편백 등을 심는 수종 전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환경 훼손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야산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대대적인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 작업의 하나로 실시되는 수종 전환 사업입니다. 소나무와 고사목 등 8,000그루를 베고 일본이 원산지인 편백나무 등을 심을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 곳곳에 벌목한 나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밀양에서만 내년 상반기까지 산림 50헥타르에 걸쳐서 수종 전환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경남에서는 370헥타르, 대략 축구장 520개 면적에서 수종 전환 사업이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재선충 방제에 실패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수종 전환 사업을 진행합니다. 순증 방법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종 전환이라고 해서 일단 임지에 소나무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베서 산업적 용도로도 이용을 하고 또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이미 소나무가 줄어들고 화렵수림으로 대체되는 자연천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들여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내는 수종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 훼손 논란도 많지만 수종 전환 사업은 형질 변경이 아니어서 환경 영향 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숲을 관리한다고 오히려 숲 전체를 훼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재선충 관리의 실패다 이렇게 봤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유림인 거제 북병산에서도 수종 전환 사업을 벌였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팔색조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숲을 없앤 뒤 심은 편백나무는 가뭄에 말라 죽었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도 팔색조가 돌아와 서식할 환경은 아닙니다. 서식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울창한 숲 그늘진 데를 좋아하고 습한 곳에 서식하는 팔색조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강한 자생종이 스스로 숲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산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올해 동반 흑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방산 시장에서도 입지를 굳히는 등 흐름을 탄 조선업 호황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층 더 강화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오션은 올해에만 LNG 운반선과 LNG 저장 설비 19척 등 모두 42척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수주액만 8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2배가 넘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친환경 운반선 개발에 투자해온 노력이 국제 환경 규제 강화 속에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3분기 일제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MRO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함정 MRO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했고 최근에는 미 해군 7함대의 수리 사업도 따냈습니다. 향후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은 물론 앞으로 군함 건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조선업 호황이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함정 유지와 보수, 정비, MRO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협력으로 군함 건조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함정은 건조하는 것보다는 건조한 이후에 수리 보수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정 수리 기술이라든가 유지 관리 기술이 높은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니 굉장히
좀 시장 측면에서는 좋은 후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늘어난 일감만큼 인력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노조와의 마찰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 감독과 제작사가 만든 또 한편의 메이드 인 부산 영화인 원정 빌라가 연말 극장가에 걸렸습니다. 저예산 상업 영화지만 인지도 높은 배우들의 빼어난 연기와 현실감 있는 공포 소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외의 오래된 빌라,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 사이 갈등은 커지고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현실 공포 도시괴담을 다룬 영화 원정 빌라. 배우 이현우, 문정희, 박민아의 열연이 개봉 전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부산에서 모든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어떤 궁합 같은 게 되게 잘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지만 순조롭게 되게 잘 넘어갔던 그런 현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올 로케로 이렇게 부산에서 촬영한 건 처음이었는데 다시 갈 의향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너무 좋았다. 촬영은 물론 기획부터 배급까지 제작 전반이 부산에서 시작돼 마무리된 작품입니다. 부산 제작사가 만들고 부산 출신 신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많이 참 도와주셨고 재개발 조합에서도 정말 또 흔쾌히 촬영 허락을 해주셔서 빌라에서 또 이렇게 촬영을 또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한국 영화 산업 전반이 최악의 침체기에 빠진 상황. 그나마 부산의 영화 제작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단의 호평을 받은 독립영화들은 물론 제작비 10억 원 안팎의 저예산 상업영화 개봉만도 올해 3편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빙하기가 부산한테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큰 실적이 없지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 이 원정빌라 같은 작품이 밑거름이 됐으면 정말 간절하게 좋겠습니다. 10배 이상 제작비를 들인 대형 제작사 작품들과의 연말 극장가 경쟁에서 메이드 인 부산, 메이드 바이 부산 영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함안군 7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 인근 갓길에서 정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CCTV 사각지대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 촉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6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1%가 늘어난 450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방산수출 지원단 신설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활발한 해외 세일즈 활동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입니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부산시 예산안 규모는 16조 6천억 원, 기금 운용계획안 1조 3천억 원, 부산교육청 예산은 5조 3천억 원, 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400억 원입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늘 경남교육청 예산안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심사를 실시하며 예산안 규모는 경남도 12조 4,749억 원, 경남교육청 6조 8,037억 원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 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지난 10월 친분이 없던 대의원 B씨를 식당에 불러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 속에서 평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륙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또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는 약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진주와 사천은 0도 선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10도, 거창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3도, 함안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과 통영 11도, 거제와 밀양은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 김해는 2도 선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쾌청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더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